안녕하세요. 김비트의 코인 신종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보신 자료는 2012년도에 금과 비트코인 그리고 2022년도 작년인데요. 작년에 금은 이런 가격이었고 비트는 이 가격이었다. 근데 올해 보면은 지금 물론 28,000달러인데 금은 2,000달러가 좀 넘었어요. 금이 좀 많이 올랐는데 은행 사태 이후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난 10년 이렇게 비교하면 10년이고 올해로 비교하면 11년이죠. 11년 동안 금은 이렇게 오르는 구간 동안 비트는 얼마만큼 올랐나라고 생각하면 정말 대중의 선택은 비트로 많이 자금이 쏠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2017년도, 18년도 가량에 페이스북을 그 당시 했는데 그때 썼던 글이 생각이 납니다. 눈에 보이고 저장 가능한 가치를 지닌 금을 선택할 거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휴대성이 더 높은 비트를 선택할 거냐, 나는 비트를 선택할 것 같다. 이런 글을 옛날에 썼었는데 갑자기 그때 생각이 좀 납니다. 여러분은 금이 더 좋은가요? 비트가 더 좋은가요? 그래서 다음 보신 자료는 이제 애플이 비트코인을 2014년도에 앱스토어에서 금지한다는 얘기를 했고 23년도에는 애플의 맥북 최근에 이제 이걸 실제로 주변 사람들이 맥북에서 비트코인 관련된 코드를 치니까 컴퓨터 안에 비트코인의 백서가 내장되어 있는 거를 발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컴퓨터 맥북을 사자마자 맥북을 켜고 이제 비트코인 백서 관련된 코드를 치면 애초에 내장이 돼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 백서가. 이게 개발자들이 가끔 이런 변태 같은 짓을 좀 하는 걸 좋아하는데 아마 개발자들이 한 건지 아니면 애플사에서도 뭔가 의미심장하게 옛날에 과거에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에 처음에 비트코인을 언급한 것처럼 뭔가 앞에 암시를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21년도에 애플의 CEO인 팀 쿡이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오랫동안 연구해왔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미국의 대기업이잖아요. 애플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다 보니까 뭐 비트코인을 바로 취급한다든가 어떻게 한다든가 이렇게 태세 전환을 급하게 할 수는 없을 거고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 미국의 어떤 눈치를 봐야 되니까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다음 주 12일 날 수요일인가요?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난 한 달 전부터 꾸준하게 저희 팀 입장에서 밀고 온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2월 달까지 CPI는 상당히 안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2월 게 뭐냐면 3월 달에 발표하는 CPI,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발표하는 CPI까지는 안 좋을 수 있는데 4월 달 발표하는 CPI부터는 급격하게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다. 근데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마침 예측치가 5.2%가 나왔습니다. 사실 예측치가 낮게 나온 게 굉장히 좋은 거긴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어느 정도 많이 떨어질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예측치보다 조금이라도 높게 나오면 시장이 어떻게 해석할지는 다음 주에 가봐야 알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보시면은 말도 안 되게 많은 이 하락률을 보이고 있고 CPI는 옛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추세이기 때문에 오르면은 물가는 계속 오르고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 계속 지속 하락하는 게 또 물가거든요. 결과적으로 물가가 떨어진다는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도 시장엔 좋은 쪽이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보면 뭐 이번에 실업률 관련해서는 실업률이 높게 나와서 실업자가 늘었다고 가정을 하고 있는데 실업자가 늘어서 미국 경제에 안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고 다방면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또 실업률인데 물가야말로 정말 원래 기준치가 2%이고 항상 2에서 3% 사이의 물가를 유지했기 때문에 물가가 떨어진다는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도 경제가 정상화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CPI를 앞두고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차트상으로 보면 왼쪽부터 비트코인, 나스닥, 달러 인덱스 이렇게인데요. 보면 비트코인도 매우 중요한 위치인 28,800달러 여기 저항을 맞으면서 28,000대에서 횡보를 계속 하고 있죠.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거의 FTX 사태 이후 때부터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횡보하고 있고 나스닥 또한 주요 매물대 구간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달러 또한 주요 지지 자리에서 지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비트코인이랑 나스닥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라고는 할 수 없는데 어느 정도는 뭐 상관이 좀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 둘 모두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달러 인덱스가 오르는 동안에는 이제 나스닥이 떨어졌고 이게 지금 차트가 기준을 좀 다 다르게 잡아가지고 모양이 좀 이런 건데 여기가 23년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22년도 내내죠. 여기가 22년도 내내잖아요. 이렇게 22년도 내내 23년도까지 나스닥 떨어지고 비트도 떨어졌는데 달러는 올랐다라고 보면은 둘이 완전 반비례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트랑 달러랑 그리고 나스닥이랑 달러랑 반비례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CPI가 낮게 나오면은 달러가 떨어지면서 이제 금리 인상을 안 할 거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반영되면서
달러가 떨어지고 나스닥이랑 비트가 어느 정도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시나리오입니다. 보시면 이제 비트코인의 현재 자리가 어떤 자리냐, 저희가 뭐 거의 1월, 2월 내내 3월 달까지 지금까지도 얘기했던 게 19년도와 비교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게 차트적인 이유에서 비교를 했었는데 19년도의 하단 이 구간은 주요한 저항이었고 23년도 올해의 저항은 25,250달러, 이 꼬리가 25,250달러거든요. 여기가 주요 저항이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은행 사태 이후에 큰 반등을 통해서 뚫어냈다라고 보면 좋은데, 문제는 지금 또한 매우 중요한 저항 자리긴 하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19년도에는 이렇게 양봉이 한번 크게 뜨고 나서 3주 횡보하고 다시 양봉으로 요 구간이 거의 한 50%의 상승을 4주 동안 이뤄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3주간의 횡보를 하고 있고, 마침 다음 주에 또 재료가 CPI가 있으니까 CPI가 잘 나오면서 반등을 하면 크게 올라가서 36,000 뭐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건 이제 비트코인 차트인데요. 월간 차트인데 월 종가에서 10MA 10일 동안의 무빙 에버리지 이상 위에 있고 14MA를 넘어선 RSI가 있다라고 해서 뭐 이 지점마다 비트코인이 좀 저점이었고 반등장을 이어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완벽히 일치를 뭐 안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실제로 그랬으니까 이게 15년도에도 그랬고 19년도에도 그랬고 23년도에도 그랬으니까 아마 월봉상의 이런 이유로는 반등 상세를 더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현재 비트코인의 청산맵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청산맵이 아무래도 가격적으로 보면 23,000까지 떨어진다 해도 청산될 물량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떨어지면은 롱이 청산되는 거잖아요. 올라가면 숏이 청산되고. 근데 보시다시피 뭐 롱이 13,000대의 청산맵이 이렇게 솟아있고 여기가 15,000대인데 이렇게 솟아있는 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보통은 현물 매수를 통해서 우리는 거래를 하고 현물은 올라야 수익이 무조건 나는 구조니까 보통은 롱이 더 많습니다. 웬만하면. 근데 안전장치가 좀 많이 걸려 있어서 15,000대까지가 이제 전 최저점이니까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가정에서 여기에 이제 청산을 맞춰놓고 롱을 건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것보다 숏이 당장 청산된 물량이 29,000대부터 되게 많다라는 거는 어쨌든 올라가면은 돈을 청산 당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몰려 있을 때는 보통은 단기적으로 많은 곳으로 방향이 정해지는데 결국 위로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앞에 자료는 준비한 건 다 됐고 차트를 함께 보실 텐데요. 사실 차트도 본다는 게 무의미한 게 일봉으로 보면 거의 이날을 기준으로는 20일, 이날을 기준으로 19일 정도 횡보하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방향이 어디로 확실하게 정해지기 전까지는 이렇다 저렇다 할 크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보고 가자면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보면 여기 위에 검은색과 아래 검은색을 통해서 우리는 약간 상승 추세에 놓여져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이 검은색과 이 검은색 선을 이으면은 우리는 삼각 수렴 안에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 수렴 안에 있다고 쳐도 위에 지금 저항선이 28,600대이고 아래 지지선이 27,400, 500대이기 때문에 정확히 딱 반 갈라서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찍는 이 상황 속에서는 뭐 올라갈 것 같아요, 내려갈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는 거는 무의미한 것 같고요. 대응 방안은 28,600을 넘어간다면 다시 올라가서 29,500대의 저항을 테스트하러 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저항 역할을 못할 거라는 가정이 있고, 그 이유는 28,800 요 구간 자체가 굉장히 보이시죠? 이 하늘색 이거 자체가 이제 주봉으로 보게 되면 조금 어지럽죠. 여기 그리고 여기서도 되게 계속 지지를 받던 과거의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는 강한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28,600을 넘어간다면 28,800을 뚫고 이제 아예 3만까지도 금방 넘어가는 그런 추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하단으로는 27,400에서 500 사이를 지켜주는 게 당장을 중요해 보입니다. 아마 이걸 지켜주지 못한다면 아마도 주봉상에서 우리가 MA 200일선의 고정을 계속 여기 고정을 면치 못했잖아요. 요 구간, 여기서 저항 맞았던 요 구간, 이 검은색 지지선 이게 25,000대 중반에 있는데 뭐 여기까지도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기술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아마 횡보를 좀 더 지속하다가 다음 주 CPI 직전이나 뭐 이렇게 전날이나 맞춰서 위쪽으로 방향이 정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